첫 번째 개념 제곱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한번 글자를 찬찬히 살펴볼까요? 제곱근은요. 제곱이라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용어 뒤에 근이라는 글자가 한 개 더 붙었어요. 제곱이 뭐였죠, 여러분? 맞아요. 똑같은 수를 2번 곱하는 것이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뒤에 붙어 있는 근은 뭘까요? 뿌리 근, 뿌리의 한자 뜻이에요. 그러면 제곱근은 제곱의 뿌리,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를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제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 2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를 제곱하면요. 어떤 수가 되나요? 맞아요. 4가 되죠. 아, 4는 2를 제곱한 수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2 말고 또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가 있나요? 그렇죠. 2랑 부호만 다른 마이너스 2가 바로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또 다른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4는 2와 마이너스 1을 제곱한 수예요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요. 이제 4 말고 2와 마이너스 2에 관심을 좀 주려고 해요. 2와 마이너스 2를 4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2와 마이너스 2는요. 제곱을 하면 4가 되는 수예요. 4의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와 마이너스 2를 4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4의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를 말해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4, 4, 16 제곱을 해라가 아니라 뭘 제곱해야 4가 될까? 그 반대 과정을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제곱근의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2와 마이너스 2는 바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얘네를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볼까요? 첫 번째, 9의 제곱근입니다. 9의 제곱근, 아직 생소하다면 그쵸,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9, 9, 81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뭘 제곱하면 9가 될까요? 맞아요, 3. 그리고 그렇죠, 마이너스 3까지 9의 제곱근이 되겠네요. 두 번째, 16의 제곱근. 그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4와 마이너스 4까지 꼭 잊지 않고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선생님, 제곱근은요, 맨날 2개인가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냐면 0을 한번 보겠습니다.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누가 있을까요? 0. 선생님, 마이너스 0은요? 그쵸, 둘이 똑같은 수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으로 한 개 있구나 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안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들 중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구나 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해 볼게요. A의 제곱근입니다. 자, 이때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A의 범위는 지금부터 0 이상 되겠습니다. 그때 A의 제곱근은 제곱근, 제곱의 뿌리,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거꾸로 찾는 과정이라는 거.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x의 제곱이 a일 때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x의 값을 우리가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어서 제곱근의 개수까지 가볼게요. 항상 2개였어요, 여러분? 아니죠.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제곱근은 2개입니다. 9의 제곱근이 3과 마이너스 3, 16의 제곱근이 4와 마이너스 4, 2개였던 것처럼요. 이 2개는 절대값이 같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형태로 2개가 존재했고요. a가 0인 경우에는요. 제곱근의 개수가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은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곱근이 1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a가 음수예요. 그럼 제곱근의 개수는 없다. 0개이다. 자, 그 이유는요.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121의 제곱근은 뭘까요, 여러분? 제곱해서 121이 되는 수. 아니면 144의 제곱근은 뭘까요? 제곱해서 144가 되는 수. 여러분들이 9, 9, 81, 10의 제곱 100까지는 아주 잘 생각하시는데요. 세 자리가 넘어가는 제곱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제곱수예요. 11의 제곱부터 12의 제곱, 13의 제곱, 쭉쭉쭉 25의 제곱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요.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이어서요. 제곱근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개념 2예요. 제곱근의 표현. 자, A의 제곱근, A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제곱근이 두 개였죠? 절대값이 같은 형태로 하나는 양, 하나는 두 개였어요. 그럼 볼게요.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가 있었나요? 2와 마이너스 2가 있었죠. 9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뭐가 있었어요? 3과 마이너스 3이 있었죠. 너무 번거로워요. 자, 제곱근이 A가 양수일 때는요. 절대값이 같은 형태로 양수, 음수 있다고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양수를요. 우리가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쓰기가 번거로워서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겹쳐서 쓰고 뒤에 숫자 2를 써주시면 돼요. 3과 마이너스 3도요.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겹쳐서 뒤에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5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딱 떠오르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 루트가 등장합니다. 자, 제곱근에서요. 근이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뿌리는 영어로 루트입니다. 자, 그래서 루트 기호는요. 아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이름이 루트예요. 그리고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해서 근호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A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루트 안에요. 내가 제곱근이 궁금한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 루트 A. 한글로 읽는다면 제곱근 A 라고 읽기로 했어요. 자, 그럼 5의 제곱근 여러분들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루트 안에 내가 제곱근이 궁금한 수가 5기 때문에 5를 집어넣어 주세요. 선생님, 제곱근은요 두 개잖아요. 양의 제곱근 말고 음의 제곱근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루트 5 앞에 뭐를 붙여주면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도 한 번에 표현하고 싶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겹쳐 쓰고 뒤에 루트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의 제곱근부터 10의 제곱근까지 쭉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제곱근입니다. 1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양의 제곱근 루트 1과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 그 둘을 합해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되겠죠. 근데요, 1의 제곱근은요. 우리가 굳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1, 마이너스 1이 1의 제곱근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아, 어떤 수의 제곱인 애들은 제곱근을 표현할 때 굳이 근호,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꼭 챙겨가세요. 2의 제곱근입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양의 제곱근 루트 2,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2. 둘이 합해서 표현하고 싶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3의 제곱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루트 3.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 둘이 합해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4의 제곱근도 이어서 가볼게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루트 4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4.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겠죠. 하지만
4는 우리가 2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굳이 근호를 이용하지 않고 4의 양의 제곱근은 2구나.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은 숫자라는 것까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5의 제곱근이에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양의 제곱근 루트 5,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 둘이 합해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겹치고 루트 5가 되겠죠. 자, 6의 제곱근과 7의 제곱근도 이어서 가볼게요. 제곱해서 6이 되는 수 양의 제곱근 루트 6,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 둘이 합해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써주시면 되고 7의 제곱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양수 루트 7, 음수 마이너스 루트 7 같이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8의 제곱근 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중에 양수는요 플러스 8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8 음의 제곱근 같이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죠. 9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예요.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루트 9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9 합해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죠. 하지만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9가 3이랑 똑같구나. 마이너스 루트 9가 마이너스 3이랑 똑같구나.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챙겨가 주세요. 마지막 10의 제곱근입니다.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 양의 제곱근 루트 10,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0 둘이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친구들이 무조건 틀리는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는 겁니다. 헷갈리죠? A랑 제곱근이랑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친구들이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A의 제곱근, 제곱근 A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예제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3의 제곱근이라는 건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죠? 맞아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 두 수가 모두 3의 제곱근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요. 제곱근 3은요. 3의 제곱근과는 다릅니다. 얘는 루트 3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숫자는 루트 3밖에 없어요. 3과 제곱근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A의 제곱근 가볼게요. A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애들 다 모여봐 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둘 다 A의 제곱근에 속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곱근 A라는 건요. 루트 A를 읽는 다른 방법일 뿐이므로 A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A만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겠습니다.